뛰어. 지금 당장. 거대한 바위가 저를 향해 굴러내렸습니다. 순간 몸을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바로 그때 하얀 개가 제 셔츠를 물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저 한국개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잖아. 팀원 데이브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전 백호가 낙석을 미리 감지해서 경고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페마 구조대장 케이트 밀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거예요. 콜로라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속에서 벌어진 72시간의 기록이거든요. 밀러 대장, 이상합니다. GPS가 먹통이에요. 2025년 8월 11일 오전 6시. 콜로라도 리파이어 현장에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만 6천 에이커를 태우며 주 역사상 5번째 규모가 된 이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해발 2100m 로키 산맥 남사면. 임시지휘본부가 설치된 베일 스키장 주차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페마 텐트 곳곳에서 구조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화재 현황을 전송하고 있었죠.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료 데이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불에서 외국 견종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팀원들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백호는 이곳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3년 전 설악산에서 이계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특정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저기 뭔가 있어. 연기가 자욱한 500m 지점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조난자가 아니었어요. 위장복을 입은 남자가 수상한 금속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이런, 들켰군. 남자는 대답 대신 장비를 땅에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백호가 쫓아가려 했지만 저는 먼저 그 장비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타이머가 달린 발화장치. 제 손에 들린 것은 명백한 방화도구였습니다. LCD 화면에는 2시간 30분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본부, 긴급 보고드립니다. 인위적 방화 의심물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 들린 답변은 예상외였어요. 밀러 대장, 현재는 구조 작업에만 집중하세요. 수사는 나중 일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또 다른 경고 신호를 보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북동쪽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뭐야, 또 뭔가 있어? 300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주황색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프로페인 저장소가 폭발했습니다. 2차 폭발 위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더 큰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대장님, 저기 스쿨버스가 있어요. 노란색 스쿨버스 한 대가 도로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마 20명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기까지 가죠? 폭발 위험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팀원들이 망설일 때 백호는 이미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예리한 후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로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호를 따라갑시다. 저희는 백호가 찾은 우회로를 따라 스쿨버스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호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숨어서 마취총을 쏜 거였어요. 누가 감히 우리 개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장복 남자가 2명의 동료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케이트 밀러 대장,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군요. 당신들이 이 산불을 일으킨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 산악지대 밑에 희토류 광물 매장층이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죠. 평상시엔 환경보호 때문에 채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산불을 일으켜서 토지 가격을 폭락시키고 화재 복구 명목으로 개발 허가를 받는 거죠.
수십억 달러 사업이에요. 마취총에 맞은 백호가 바닥에서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제 앞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약물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가 스쿨버스를 가리켰습니다. 버스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질식할 거예요. 10분 안에 구하지 못하면 선택하세요. 밀러 대장. 그 개를 돌보느라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아니면 20명의 아이들을 구할 건가요? 악마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돗개와 3년간 함께하며 배운 게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둘 다 구하겠습니다. 마취제로 비틀거리는 백호를 업고 스쿨버스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방화범들의 조롱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버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기로 인해 휘어져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20명의 초등학생들이 기침을 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요. 이럴 수가.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취제에도 불구하고 백호가 일어선 거예요. 백호야, 무리하지 마. 하지만 진돗개는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약물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비상문 손잡이를 입으로 물고 필사적으로 당기기 시작했어요. 끽, 끽. 금속이 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턱 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즉시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이들아, 괜찮아. 구조하러 왔어.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8살 에밀리가 제게 매달리며 울고 있었고 뒤쪽에는 휠체어를 탄 토미와 그 친구 제이슨이 있었어요. 선생님, 토미가 휠체어에서 못 나와요. 괜찮아, 다 방법이 있어.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거든요. 연료통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거예요. 30초 안에 모두 나가야 해. 저는 에밀리와 몇 명의 아이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백호는 아직 마취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을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고 있었어요. 토미야, 내가 널어볼게. 안 돼요. 저 때문에 늦으시면. 친구는 버리는 게 아니야. 제이슨이 토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10초, 9초, 8초. 백호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취제로 비틀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5초, 4초, 3초. 저는 토미를 업고 제이슨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2초, 1초, 쾅. 거대한 폭발과 함께 스쿨버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20명의 아이들이 모두 안전했어요. 백호의 헌신과 아이들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백호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위장복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증인들을 모두 제거할 시간이군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토미는 휠체어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제가 몰래 켜둔 무전기의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모든 대화가 본부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뭐라고 했지? 히토류 광물 채굴. 당신들이 산불을 일으켰다고. 무전기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다 녹음된 거였거든요. 쿵쿵쿵.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 헬기가 아니었어요. FBI. 모두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로프를 타고 내려온 요원들이 방화범들을 포위했습니다. 알고 보니 연방수사국에서도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밀러 대장, 훌륭한 수사 협조였습니다. FBI 존슨 요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여기 있는 걸 알았죠? GPS 추적과 무전 감청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체포당한 범인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거든요. 플랜 B 실행. 모든 장치를 터뜨려. 이런. 산 곳곳에 방화장치들이 있다는 뜻이야. FBI 요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범인들이 체포에 대비해서 백업 플랜을 준비해뒀던 거예요. 펑, 펑, 펑. 산 곳곳에서 연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화재의 10배 규모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헬기 즉시 대피. 착륙 불가능. 갑자기 사방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헬기도 연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20명의 아이들과 구조팀원들이 모두 고립된 상황이었죠. 어떡하지? 이대로면 모두. 에밀리가 무서워서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토미도 휠체어에서 떨고 있었어요. 백호야, 길이 있을까? 진돗개는 잠시 망설이더니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후각을 통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5분 후, 백호가 한 방향을 확신에 차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불바다 한복판이었어요. 정말 그쪽이 맞아? 백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3년간 함께하며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모두 백호를 따라가요. 아이들과 구조팀원들이 줄지어 백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바위산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불길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었고요. 막다른 길이야.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새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흥미로운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뭔가 있어. 자세히 보니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씩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혹시 이게 출구로 이어질까?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비춰보니 50m 정도 되는 터널 같았어요. 무서워요. 에밀리가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막다른 동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백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동굴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토미는 어떡해요? 휠체어가 동굴 바닥에 걸려서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가 자신의 몸을 낮춰서 토미가 등에 올라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다리로 기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야, 무리하지 마. 하지만 진돗개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토미를 등에 태우고 좁은 동굴을 통과한 거예요. 20분 후 드디어 동굴 반대편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헬기다. 넓은 평지에 구조 헬기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전지대였던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들이 부모들 품으로 뛰어갔습니다. 20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된 거였어요. 밀러 대장, 어떻게 이 길을 찾았습니까? FBI 존슨 요원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백호가 찾았습니다. 이계의 후각과 방향 감각이 우리 모두를 살린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질학자가 달려와서 설명해줬거든요. 이 동굴은 수백 년 전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비밀 통로입니다. 현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길이에요. 어떻게 개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동물의 본능은 때로 인간의 과학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진돗개 같은 견종은. 그날 저녁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방화 사건은 훨씬 큰 규모의 음모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체포된 범인들을 신문한 결과 배후에 거대한 기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린테크 솔루션즈 그룹이 배후였습니다. FBI 수사 결과 이들이 히토류 광물 채굴권을 독점하려고 계획적으로 산불을 일으킨 거였어요.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대요. 만약 밀러 대장과 백호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경범죄가 은폐될 뻔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린테크가 보복을 시도했거든요. 밀러 대장, 조심하세요. 이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실제로 일주일 후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상한 차량이 뒤를 쫓는 게 발견됐어요. 하지만 백호가 미리 감지하고 경고해줘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죠. 이게는 정말 특별해요. FBI에서도 백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후각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육감까지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마침내 그린테크 솔루션즈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백호가 찾은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백호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미국 아이들을 구했다.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영웅, 진돗개 백호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탄 토미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백호 덕분에 용기를 배웠어요. 토미는 백호를 만난 후 수영에 더욱 열심히 임했고 결국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이 메달은 백호와 나누고 싶어요. 토미가 자신의 금메달을 백호 목에 걸어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에밀리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커서 꼭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아이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백호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6개월 후 백악관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백호에게 국가영웅견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이게는 국경을 초월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줬습니다. 한미 친선의 상징이기도 하죠. 한국 대사도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해줬어요.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입니다. 백호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는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행사장에는 그날 구조된 아이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백호를 에워싸고 사진을 찍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백호야 고마워. 토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백호를 안았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내가 용기를 가르쳐줬어. 하지만 백호에게는 상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 곁에 있는 것이었죠. 진돗개 특유의 한 주인 충성심. 그게 백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백호야, 다음 임무 준비됐니? 백악관 행사가 끝난 후 저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 미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죠. 어제는 텍사스 허리케인 현장이었고 오늘은 캘리포니아 지진 피해 지역입니다. 내일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백호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몇 달 전에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백호의 고향인 강원도 설악산을 3년 만에 다시 찾았어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백호는 고향 땅의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힘껏 흔들었습니다. 진돗개의 귀소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구조대 훈련관이 인상 깊은 말을 해줬어요. 진돗개는 한 번 인정한 주인을 평생 지키는 개입니다. 백호가 케이트 씨를 선택한 것도 케이트 씨가 백호를 믿는 것도 모두 운명이었을 거예요. 콜로라도 대화제에서 우리가 직접 구한 사람은 2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더 큰 환경 범죄를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호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어요.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해요. 토미처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운 거죠. 백호가 마취총을 맞고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국의 특수교육학교에서 백호의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지난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백호를 한미 친선 대사견으로 임명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백호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미 합동구조 훈련이나 재난 대응 협력에서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백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저와의 관계입니다. 진돗개의 한 주인 충성심은 어떤 명예보다 강하거든요. 백호야,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백호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물론이지, 케이트.
어디든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백호는 이미 출동 준비를 마치고 제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충성스럽고 용감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크기나 종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국경도, 언어도, 종족도 초월한다는 것을요. 백호와 함께한 콜로라도의 7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백호가 있는 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돗개 백호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이자 영웅이거든요. 이런 짜릿하고 감동적인 구조견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스펙터클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